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김주아입니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교육과정 개혁과 교수학습, 학생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또 역량이 강조되고 있지만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의 실제적인 변화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학생평가 체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평가 체제가 적용이 된다면 학생들의 경험과 또 수업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업과 학생평가 실태를 분석하였고 최근에 공교육 혁신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IB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IB 운영학교의 사례들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브리프 3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6개 고등학교의 수업과 평가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능 중심의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교사들이 현실 입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교육의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 분석에 근거를 둔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었고 패턴화된 수능 문제를 빠르게 푸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의 설계에 있어서는 상대평가에서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난이도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또 수행평가에서는 독서와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굉장히 이례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공부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를 통해 길러지는 능력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익혀진 노력하는 의지와 태도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수능형 학교이지만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과 본질에 가까운 탐구 수업도 이루어지지만 수능 대비의 수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체 제작 교재는 수능의 선지를 모아놓은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문제집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평가는 수능형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배운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부담으로 인하여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또 교사의 수행 과제 중에 피드백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을 물어본 결과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고등학교 공부의 중요한 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모든 학습 활동의 선택 기준을 수능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두 개의 학교입니다. 우선 세 번째는 대도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자율형 공립고였습니다. 이 학교는 현실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전반에서 토의 토론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도 역시 교육의 기준점은 수능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수업은 역량 함양과 또 수능 대비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 지문을 제재로 한 탐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필평가 는 수능형으로 출제되고 있었고 수행평가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질 반영률은 낮았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평가였습니다. 상대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학생들은 제로섬 게임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상대평가로 인해서 상대 비교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어렵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삶을 비관하기 쉽다라는 의견들을 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상대 등급이 학생들을 구분짓고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해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학생들 간의 관계는 협력학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학생부 위주의 읍면지역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역 여건상 수능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현실적인 판단하에 역량 기반의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IB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일부 학급만 IB 과정을 운영하고 다른 학급에서는 일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사례를 통해서 평가 체제에 따라서 수업과 학생들의 경험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IB 과정의 수업은 외부 평가의 특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IB 외부 평가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평가, 선행수령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이러한 외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소통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개별학습, 토의 토론학습,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수령 평가가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실 현장에서 살펴보니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자신이 문제를 끌어내고 이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모두 자신의 출발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IB 과정 지도교사가 일반 과정도 동시에 수업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동일 교사가 일반 과정을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능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 요인이나 학생들의 특성보다 평가 체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전체 학교가 IB 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간의 학력차가 컸고 이로 인해서 학습 개별화 전략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모두 다 올리고 학생들은 동료들이 중간 결과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들을 보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절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평가 체제의 차이를 기준점의 변화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이 기준점의 변화는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성장을 위해서 매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때 학생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 학습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6개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업과 평가의 작동 방식은 에선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부 평가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서 수업과 평가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부 평가, 이 내신 평가는 자유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내부 평가는 외부 평가와 닮은 꼴로 데칼코마니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평가 체제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수능 준비에 매몰되는 경우 패턴화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의 발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교사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실의 수업은 교실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정책, 또 사회적인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절대평가의 정착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평가 성격과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는 대입 전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정교한 수행평가의 루브릭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업이 바뀌고 수업에 따른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부의 평가 모니터링 체제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 시도 수준의 평가관리센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가 지금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외부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재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수준의 정책에서 상대평가 병기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취평가제이지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평가였고 이 상대평가는 수업과 평가의 왜곡,
또 학생들의 학습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절대평가가 정착되기까지 조건부로 시작된 이 상대평가 결과의 병기가 2014년 이래 1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의 준비와 또 외부 모니터링 체제 마련을 통해서 온전한 절대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평가 형태와 성격에 대한 공론화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평가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교실의 수업과 학생들의 경험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능의 성격과 형태가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현장은 교육과정과 대입 선발의 시그널이 모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험 성적과 정량 지표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순기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입 전형 방식을 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시험 성적과 표준화된 도구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의 문화적 관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시험과 성적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 의미 있는 학습 경로를 설정해 갈 수 있도록 학습과 평가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 중의 내용과도 겹치는데요. 학생평가 혁신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외부평가의 영향력입니다. 학생평가가 자유도가 높지 않고요. 이거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학급과 그다음에 학교와 정책과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학생평가 자체만으로 변화되기는 어렵고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외부평가의 형식과 또 내용에 대한 저희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교위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공론화하여서 5년 이후 또 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사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이 전문성을 토대로 외부의 모니터링 체제를 두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모니터링 체제가 들어오는 것은 책임만 느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오롯이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모니터링 기관과 함께 지는 것이어서 이 평가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구조화와 또 분배 작업을 정책적으로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 요인 하나를 가지고 이 가부를 결정하기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화 되면서 상당히 그 학습 부담이나 무한 문제풀이의 학습들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난이도가 불확실한 문제는 사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이게 난이도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대규모의 평가들도 살펴보면은 이 다년도에 많은 N수가 확보가 될 경우에는 이 난이도 조절 및 이 단계 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가는 것들을 다른 시험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